자, 이번에는 종감속 기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종감속 기어입니다. 종감속 기어라고도 하고요, 또는 최종 감속 기어라고도 합니다. 최종 감속 기어인데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지금 아래쪽에 요 부위 있죠, 그죠? 요 부위가 바로 추진축으로부터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얘가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피니언 기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기어 큰 거 하나 보이죠? 저 안쪽에 요거. 자,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피니언 기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슨 기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이포이드 기어. 자, 하이포이드 기어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요 기어 자체가 중심축으로부터 약 10에서 20%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기어를 우리가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자, 이 하이포이드 기어는 특징이 있어요. 이빨이 굉장히 커요. 이빨이 일반 우리 링기어, 요 링기어보다가 보세요. 요 링기어보다가 훨씬 더 하이포이드 기어 이빨이 큽니다. 요거는 우리 링기어 이빨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게 하이포이드 기어 이빨입니다. 하이포이드 기어 이빨이 크다 보니까 물림률 자체가 이제 크고요. 토크, 힘 전달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포이드 기어라 하지만은 이게 피니언 기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피니언 기어와 지금 현재 링 기어죠.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 이 기어 입수비를 우리가 종감속비라고 합니다. 종감속비.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감속비는 한 몇 대 몇 정도 되느냐면 한 3.7에서 한 4.2대 1 정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4대 1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피니언 기어, 이 하이포이드 기어가 4바퀴 돌 때 이 링 기어가 한 바퀴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속이 되고 토크가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포이드 기어의 특징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뭐냐면은 CV 조인트 또는 등속 조인트, 축이 꽂히는 데죠. 축이 꽂혀서 바퀴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부위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가 지금 센터가 되는 거죠. 센터. D축의 어떤 센터라고 봤을 때 하이포이드 기어 자체가 센터보다가 어떻게 아래쪽으로 좀 처졌다 이 말이죠. 그죠? 한번 보세요. 센터는 여기인데 하이포이드 기어 센터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한 20% 정도 축이 내려가 있다. 그래서 하이포이드 기어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의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감속 기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요 다이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정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조정 다이얼 또는 노치라고 합니다. 노치. 얘의 역할이 뭐냐면은 만약에 기어 이빨 간극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하이포이드 기어와 링 기어, 그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가 물려요. 이렇게 물리죠, 그죠? 이 물리는 지점의 간극, 이빨 간극이죠. 결국에 백넷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백넷이 이빨 간극이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어의 이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소음이 크고요. 이빨 기어가 너무 작으면 어떤 어떤 그 문제점이 있냐면은 열을 많이 받죠. 마찰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적정한 백래시가 유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백래시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링기어를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얘를 밀어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조정 다이얼, 얘 노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줘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이 노치, 이 조정 다이얼은 반대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조아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조아지면은 결국에는 얘가 링기어 자체가 이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 백래시가 작아지고요. 반대로 백래시가 너무 작을 때는 얘가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백래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래시의 간극을 일정하게 우리가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기어가 이렇게 4개짜리가 있어요. 여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좌우로 하나.
이 기어를 우리가 무슨 기어라고 하냐면 차동 기어라고 합니다. 차동 기어. 차동 기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좌우 바퀴 회전수를 갖다가 다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전체를 갖다가 종감속 기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우리가 대우라고 하죠. 현장에서는 대우라고 하는 이 종감속 기어가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차동 기어와 종감속 기어 이렇게 해서 최종 감속 기어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어의 명칭을 이름을 보게 되면은 얘가 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양쪽에 사이드 기어 여기도 있고 저 안쪽에도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사이드 기어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기어 요거 있습니다. 요거하고 위에도 하나 있죠, 그죠? 요거 양쪽에 두 개의 피니언 기어. 그래서 축을 물고 있는 기어가 우리가 피니언 기어고, 또는 크기가 작은 기어를 피니언 기어라고 하고요. 크기가 큰 기어를 우리가 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사이드 기어. 이 사이드 기어 쪽에 뭐가 꽂히느냐면 축이 꽂히죠. 저 안쪽에 보면은 지금 요 안쪽에 제가 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에 손을 넣은 요 부분이 뭐냐면 CV 조인트나 등속 조인트가 스플라인으로 파져 있죠. 여기에 스플라인으로 동력을 전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퀴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차동 기어를 갖다가 간단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차동 기어를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캡 볼트를 이렇게 풀겠습니다. 캡 볼트. 자, 캡 볼트를 풀겠습니다. 캡 볼트를 풀고 캡을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캡을 분리를 하면은 안에 조정 다이얼 노치가 있고요. 조정 다이얼 또는 노치라고 합니다. 반대편에도 조정 다이얼 노치가 있지, 그죠? 자,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베어링이죠. 베어링. 자, 베어링을 이렇게 실제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베어링 이렇게, 요거는 여기 아니네요. 이렇게 들어가죠, 베어링이. 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베어링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베어링을 갖다가 무슨 베어링이라고 하느냐면 롤러 베어링이랍니다. 롤러 베어링. 롤러 베어링은 하중이 좀 크게 많이 받거나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롤러 베어링. 베어링의 종류에는 우리가 볼 베어링도 있고요, 니들 베어링도 있고, 롤러 베어링도 있고, 평면 베어링 뭐 등등 이제 베어링의 종류가 있는데, 얘는 롤러 베어링이라 합니다. 롤러 베어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면 접촉이 아닌 선 접촉을 한다는 거죠. 선 접촉. 이 면 자체로 선으로 얘가 접촉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점 접촉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롤러 베어링이 있는데 한쪽은 지금 손상이 가서 롤러 베어링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게 바로 롤러 베어링이다. 자, 그리고 이 기어에서 얘 기어를 우리가 링 기어를 합니다. 링 기어. 그 다음에 안에 걸 차동 기어라고 하죠. 차동 기어. 자, 이제 링 기어를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 기어를 분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볼트를 전부 다 풀어주면 됩니다. 자, 링 기어를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링 기어 볼트가 다 빠졌고, 자, 이렇게 링 기어가 케이스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자, 얘가 바로 링 기어다. 이빨수는 대략적으로 요새 보면 한 40개 정도의 이빨수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링 기어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차동 기어를 갖다가 한번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차동 기어를 분리할 때는 여기 보면 구멍 하나 있죠. 여기 구멍. 여기에 핀이 꽂혀 있어요. 핀. 키라고도 하고 핀, 이렇게 긴 핀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어서 우리가 펀치로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펀치로 때리면은, 이렇게 때리면은 아래쪽으로 요쪽으로 해서 핀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빼고요.
링기어를 피니언 기어를 한번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리하는지 잘 보세요. 자, 키는 제가 제거한 상태고요. 축을 뺍니다. 축. 자, 여기 축을 보면은 키가 꽂히는 요 홈이 있지, 그죠? 자, 요 축 홈을 조립할 때 조심해서 조립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뺍니다. 축을. 자, 축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축을 분리를 한 다음에 얘를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서 피니언 기어를 빼면 된다. 이렇게 빠지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빠집니다. 피니언 기어 두 개가 빠지고 사이드 기어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사이드 기어. 자, 이렇게 하면은 차동 기어 쪽에서 기어가 이렇게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한번 구조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두 개 있죠. 요 기어가 우리가 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사이드 기어. 그리고 여기에 스플라인으로 파져 있는 부위가 등속 조인트가 꽂히는 부위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기어가 이게 피니언 기어입니다. 피니언 기어. 요 피니언 기어. 피니언 기어 뒤에 보면은 이 스페이터 심이 들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심. 여기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 있어요. 여기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요 있죠, 그죠? 이렇게 요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심이 요래 들어가는데, 얘는 심이 지금 빠진 상태죠. 여기는 빠진 상태고, 얘는 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심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기어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다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마모가. 그러면 나중에 차동 기어와 피니언 기어 사이 이빨 간격이 커진단 말이죠. 이게 이빨 간격이 커지면은 소음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동력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심 자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 조립을 하는 이유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 차동 기어 분해 조립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심을 갖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해 조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포이드 기어 한번 볼게요. 자, 하이포이드 기어가 한번 보세요. 센터로부터 지금 이 축이 센터죠. 여기가 센터인데, 센터로부터 이쪽이 아래쪽이에요. 자동차로 봤을 때 아래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센터에서 아래쪽으로 중심이, 여기가 중심인데 요 정도 어느 정도 내려갔죠. 이게. 그래서 하이포이드가 아까 제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기어의 종류 중에서 하이포이드 기어는 링 기어 중심과 하이포이드 기어 중심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링 기어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링 기어 요래 설치되죠. 자, 요렇게 설치가 되면은 링 기어의 중심은 여기서 보면 요가 되는 겁니다. 요 중심이 계속해서 이제 이쪽 계속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포이드 기어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서로 교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기어가 병행하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는 기어가 무슨 기어다? 하이포이드 기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하실 때 하이포이드 기어는 병행하지도 않고 서로 교차하지도 않는 기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포이드 기어 및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 등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고요. 분해를 하면서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감속 기어의 분해 조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